네, 육군 소속의 현역 남성 군인이 휴가를 나가서 성전환 수술을 한 뒤에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는 여군으로 근무하고 싶다고 밝혔는데 군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양기열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승위원님. 네네. 어제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일단 뭐 신원을 밝힐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육군 전차 조종수인 20대 A씨 이렇게 밝혔습니다. 휴가를 내고 태국에 가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돌아왔네요. 네, 뭐 사건을 조금 더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일 처음에 이제 군대에 지원할 때에는 그 성 정체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사실 성 정체성에 문제가 있으면 입대를 받아주지 않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밝히지를 않았어요. 밝히지를 않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군대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그 뭐 성정체성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상담도 받고 그다음에 호르몬과 같은 여러 가지 치료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 때문에 나는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겠다라고 군에 이야기를 하니까 군에서 제일 처음에는 네가 만약에 성전환 수술을 받으면 군대에 복무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제 군이 허가를 합니다. 이제 그 휴가를 나가는 걸 허락하고 19일 동안 가서 왜 휴가 가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아는 상황 속에서 이제 허가를 하고 그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왔을 때 군에서 과연 이러한 어떤 그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 트랜스젠더에게 계속해서 군대의 어떤 일을 맡길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어떤 다른 사유로 인한 심신장애로 이제 전역을 시킬 것이냐 이런 논의가 지금 계속 군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휴가를 가기 전에 군에서는 만약에 성전환 수술을 받고 오면 전역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계속 복무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군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군은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아직 이제 전역위원회가 열리지는 않았어요. 네. 이제 확정적으로 결정이 된 건 아닌데. 22일 날 열린다고 예, 그러죠? 그렇습니다.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한 겁니다.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제 수술을 받고 나서 이제 후속 치료를 해야 되는데 국군병원에서 후속 치료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후속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그 하사관의 상태를 이 장애 3등급으로 판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장애라고 봤냐면 그렇죠. 자, 군인이 이 다쳤거나 뭐 전투 중이건 전투 중이 아닌 다른 일로건 다쳤거나 했었을 때 그 남성의 주요 부위를 다쳤을 때도 이 장애 등급에 분류를 하도록 그 규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분도 그 규정을 적용을 해서 장애 3급으로 판정을 했고 수도병원 국군 수도병원에서 일종의 상처다 이렇게 그렇죠. 봤군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상급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전역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심신장애로 그 성전환 수술한 걸 그러니까 말하자면 트랜스젠더를 심신장애로 군이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좀 논란이 사실 되고 이게 있습니다. 형법상의 심신장애와 달리 이제 군대에서의 심신장애라는 것은 군대에서 하는 군 복무 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이제 뭐 저희들이 논의했다시피 신체 일부가 이제 훼손되었고 그 훼손되고 난 다음에 장애가 발생했고 그것이 과연 군 복무 능력을 상실했느냐라는 걸 따져봐야 되는데 다른 것과 달리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성 정체성을 이유로 이제 성전환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이 과연 장애로 볼 수 있느냐? 사실 대한민국의 민사법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했는 사람을 우리가 주민등록번호가 뒤에 식별번호가 1번은 남자, 2번은 이제 여자로 되어 있는데 여성으로 분명히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어떤 장애의 문제가 아니라 성의 전환 문제로 만약에 주민등록번호가 2번으로 가면 그냥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었는 것이지 이게 과연 장애냐, 즉 군 복무 능력을 과연 상실했는 것이냐라는 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분명히 대한민국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에서도 여성을 분명히 지금 군대의 어떤 장교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성 입장에서도 군대에 복무를 하고 있는 입장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과연 바뀌었는 것을 가지고 장애고 군 복무 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것인지는 아직까지 전례가 없습니다.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 경우가 이제 첫 케이스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군 인권센터에서도 이런 트랜스젠더가 이제 군대에서 복무하는 첫 번째 어떤 상황이 되었고 이런 부분을 우리는 환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여성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저기 보직이 전차 조종수란 말이죠. 지금 현재도 군에서는 여성이 전차 조종수로 복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어서 말씀하신 복무 능력, 뭐 전투 능력이라든지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은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일반 직장에서 봐도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라고 해서 또는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해고를 시킨다.
이러면 불법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적인 사유를 들어서 해고한다는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가 없는 게 맞고요. 사실 이제 물론 이제 성소수자분들이 현실적으로 취업에 좀 제한을 받는 건 그건 이제 현실입니다만 네. 법적으로는 그걸 분명히 용인하지 않고 있고 그렇죠. 또 이제 많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 어떤 성 전체성을 다른 그러니까 타고났던 뭔가 다른 쪽을 선택하신 분들이 시수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시수를 받고 주민등록번호까지 아예 바꿔야 그다음에 혹시라도 그렇게 될 경우에는 최소한 법적으로 서류상으로 이 과거를 아예 따질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알 수 있는 방법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도 이제 시수를 통해서 성 전환을 하는 건데 이게 중간에 이렇게 바뀐 경우는 분명히 알긴 합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이 하사관이 여군으로 지원을 했더라면 이 성 전환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안 받아줬을 수 있었겠느냐. 군에서 그걸 또 밝힐 수 있는 방법도 지금은 없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A 하사관 같은 경우에도 법적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역심사위원회도 조금 연기를 늦춰달라. 해달라. 그 왜냐하면 여성의 경우에 있으면 네. 만약에 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여성으로 바뀌고 법적인 지위가 여성으로 바뀌었다면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시술을 받았다는 게 장애로 된다는 게 그럼 모든 트랜스젠더는 장애가 되느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전역위원회를 좀 연기해서 이 정정이 받아들여진 이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죠. 사실 뭐 군대의 특수성 뭐 얘기를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어떤 인식, 사회적 전반적인 인식은 그 전보다는 훨씬 많이 높아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군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사회 전반보다는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나 논란에 빠지고 있는데요. 사실 성소수자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 즉 인간의 존엄의 문제인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게 지금 북한하고 우리는 분명히 평화적인 어떤 체제를 유지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라는 어떤 단체가 존재를 하는 것도 국가가 존재를 하는 것도 명확하기 때문에 안보라는 문제도 국민들의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 과연 이런 경우에 있어서 과연 인간의 존엄인 인권을 더 우선시할지 아니면 그 국가의 안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과연 안보를 우선할지는 사실 그건 행정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제 군형법이라는 게 일반 형법과 별개로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 군형법에는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동성애를 처벌하고 있어요. 그게 합의에 의한 동성애도 처벌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여러 번 판결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이제 엠네스티 같은 경우에는 왜 군이라는 그 특수성만 고려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차별 대우하고 있느냐, 즉 이런 군에서 말하고 있는 동성애에 관련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고 있는 이런 동성애에 관련된 규정을 좀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 법명이 있기는 있는데 그 법명이 굉장히 좀 맞지 않는 법명이라서 제가 그 법명은 안 말씀드리고 그냥 동성애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참 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전향적으로 고민할 것인지는 좀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소수자 세계 어느 나라에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18개 국가에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 직접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 우리는 의무 복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징병제잖아요. 모병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모병제라고 해도 어쨌든 그 같이 생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모병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허용한다면 징병제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가야만 하는 국가에서는 오히려 더 허용을 하는 게 넓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 18개 국가 중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이 부분을 허용을 했었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로 잠깐 좀 미국 내에서 이 성소수자들과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랜스젠더의 입영을 금지하는 행정처분을 했었다가 또 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손을 한번 들어줬었어요. 그러다가 위헌이라는 또 결정이 내렸어요. 이게 번복이 되는 바람에 지금 뭐 정확한 통계가 나오진 않지만 10,000명 가량이 미국에서는 복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제가 이렇게 우리 지금 상황처럼 많군요. 입병을 한 상황에서 중간에 바뀐 사례가 있는지까지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평화 통일이 되는 거죠. 평화 통일이 되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나라 중에 제가 특정 나라를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워서 좀 고민했는데 이스라엘도 이런 경우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이렇게 강력한 군대 그리고 강력한 어떤 군의 어떤 사기를 가장 강조하는 그 나라에서도 트랜스젠더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입영을 허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것은
군의 어떤 사기가 저하되느냐 아니면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이 트랜스젠더가 군에 가고 싶어하는 그 군 복무 의무를 정말 원하고 있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정치권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논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는 22일 군의 전역 심사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어떤 결론 나오는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